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33페이지 6번 용신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수도 없이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죠.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어들도 비교적 좀 쉬운 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쭉 읽어가시면서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저도 다시 생각을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용신의 개념, 여기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김성태 선생의 그 용신 극국론에서는 용신과 상신을 섞어서 가끔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서 용신은 우리가 억부용신에서 용신 할 때 그 용신은 일간이 좋아하는 글자를 통칭하는 말로 쓰는 거죠. 용신과 기신을 반대되는 의미로 쓰죠. 그런 의미에서 용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지력, 정신력, 능력, 마음, 개인의 적성 앞에서 잠깐 설명이 됐었죠. 격이나 용신, 희귀신은 원국 원령의 사령오행에 대조하여 그 왕세를 판단한다. 원국에 용신이 없어도 운노에서 오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바로 희신의 의미죠. 용신. 원령 용신의 그 용신이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용신은 원령 용신 격국을 의미하는 용신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상신이나 그다음에 희신 희신은 구응 이런 것들 얘기했죠. 용신은 직업과 육친을 감당하는 정신 능력이다. 희신은 용신을 보좌하는 자금력이다. 그러니까 용신은 상신로 바꿔놓고 귀인, 덕 등의 주변 요건이고 기신은 용신을 해하여 구설, 실망, 허무, 중단을 초래하는 악조건이며 구신은 희신을 해하여 귀인을 몰아내고 시간을 지체시키며 공급을 차단하는 불리한 상황을 조성한다. 용신은 기륭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운명의 성패를 좌우하는 나침반이며 용신이 없거나 미약하면 힘과 능력이 부족하여 가난하거나 고통스러우며 자신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게 된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격국용신, 원령용신, 격국을 의미하는 원령용신은 아니죠. 용신이 투간과 통근이 없으면 정신력과 의지력이 부족하고 직업관이 뚜렷하지 않다. 용신의 능력은 용신을 돕는 희신에 있으며 간제 충국과 이치를 봐야 된다. 격신이 약한데 용신이 지나치게 강하면 여기서는 지금 용신을 지금 상신을 격신은 원령 용신, 용신은 상신. 지나치게 강하면 의지는 강하지만 목적 달성이 어렵다.
격국의 격국과 격국용신, 이건 상신이죠. 격국이 쓰는 용신을 말합니다. 원령용신, 이것은 격국이죠. 원령용신이 있고 그것이 격국이고 그것이 쓰는 것이 격국용신, 즉 상신이다. 그래서 격국보다도 상신이, 격국과 상신이 균형을 이루는 게 좋죠. 용신이 쇠한데 희신이 지나치게 강하면 후광은 좋지만 자신의 능력 부족, 스승이나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이런 관계, 그러니까 원령용신과 상신과 희신과의 관계로서 얼마든지 확장하고 추론이 가능한 것들이라서 그냥 정리해 놓는 것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용신이 왕하나 희신이 약하면 의제에게 수반되는 후광은 없으나 자신의 능력으로 자수성가해야 된다. 관성과 관계가 좋지 않은 용신이라면 직업적 활동성이 결여된 것이니 용신이 비록 좋아도 사회성은 저하된다. 관성은 어떤 직업을 대표하는 거죠. 직업. 예전에는 뭐 관료 이런 걸 위주로 봤지만 지금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직업, 격국, 용신, 희신이 불완전할 경우 운에 의해서 적성과 진로성이 불가피하다. 바로 이게 상신이라는 의미죠. 운로에서 상신이 충거되면 정신의 분산과 능력의 한계에 봉착된다. 용신이 지나치게 강하면, 상신이 지나치게 강하면 운로에서 분수를 모르고 날뛰며 지나치게 약하면 반대로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관성과 상반된 상신인데 그 상신 운이 오면 직업적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는 것이 있다. 관성과 격국이 쓰는 상신은 항상 조화를 이뤄야 된다. 이것은 상신이 관성을 해하여 전체를 위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상신이 운을 해서 지나치게 강해지면 직업의 확장과 지나친 욕심에 의한 고비. 상신과 격국은 운로에서 충거되면 모순, 대립, 욕심, 배반, 불리함 등이 체현된다. 상신이나 희신이 지나치게 왕하면 자신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고 허무하며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일을 동경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특별한 어떤 그 내용이 아니고 다 원령용신, 즉 격국, 그다음에 격국을 격국답게 해주는 상신, 혹시 상신을 해하거나 격국을 해하는 그런 글자들을 제거하고 도와주는, 제거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것을 희신, 이런 관계에서 다 도출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용신의 종류가 여기서는 지금 넓은 의미의 그 희신이죠, 희신. 팔자가 좋아하는 글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격국용신, 건왕해야 좋다. 상신이 격국용신. 사기신격은 격을 생하거나 격이 생하는 글자가 상신이다.
길신격은 왕해도 극하는 글자를 취하지 못하며 이때는 격이 생하는 글자가 상신이다. 신왕신약은 먼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정관격, 인성이 상신인 경우 순용으로 취하는 것이고, 식상이 왕할 때 재성을 취하는 경우는 신이 태왕하고 관이 약할 때, 이것이 지금 후, 전후, 생호를 본다고 했죠. 정인격은 앞에 것은 뒤에 것은 관성. 정인격이 인성을 쓰는 경우, 관이 왕하고 신이 약할 때는 부득이하게 인성을 쓰고, 식신이 왕할 때도 인성을 쓰고, 비겁을 쓸 수도 있어요. 비겁. 재가 왕할 때 빠져있는 비겁. 재왕. 식신격. 재성, 식신, 그 다음에 칠살. 자신의 것을 쓸 수 있는 건 자신. 정제격. 자신. 이건 뭐 그냥 그동안 공부했던 격국의 어떤 체계를 생각해 보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식신격의 칠살을 용신으로 쓴다, 이런 말은 사실은 좀 안 어울리죠. 칠살이 상신이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상신은 이때는 그 쓰는 것이 아니고 칠살의 그 쓰임을 발휘하게 해주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도둑이 없으면 경찰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식신이 경찰이라면 칠살은 도둑인데, 경찰만 있고 도둑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경찰의 의미 있으면 좋은 거긴 하지만 경찰의 의미가 크게 구현될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도둑을 쓰는 게 아니고, 경찰은 도둑으로 인해서 그 존재 가치가 인정받고 돋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는 칠살이 상신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 쓰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사용시는 설하거나 제하거나 합하는 글자가 상신이다. 억제하는 상신이면 강압적 상황이, 흉운에서는 처세가 불순하다. 이게 바로 그 역용의 재용법이죠. 재해서 용법의 단점이죠. 칠살을 식신으로 강압적으로 눌러서 격국이 성격되게 만드는데, 운이 안 좋으면 처세가 불순하고 좋지 않죠. 합화하는 것은 사나운 것을 사람과 덕으로 다스리니 뒤끝이 좋다. 칠살을 인성으로 화하면, 이것도 역용이긴 한데, 사람과 덕을 다스리고 뒤끝이 좋다 이거죠. 반면에 기회 포착력, 틈새 공략, 반면 기회 포착력이죠. 매전 매수의 능력을 보인다. 다만 합화하는 육신이 약하면 행위에 대한 지탄이 수반된다.
사용신을 설하는 용신을 쓰면 레벨이 저하된다. 장시간 소요 시체인들이 많으며 설하는 용신이 너무 강하면 만삭허사이며 너무 약하면 구설이 수반된다. 상관을 상관. 재는 인성이고 설은 재죠. 인성을 쓸 때보다 재성을 쓸 때 이런 것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격이나 상신이 여러 개에 투출되거나 중복되면 한 가지 일에 혼잡이죠. 혼잡. 제가 주보법 설명드릴 때 격신이나 청용신이나 혼잡되면 좋지 않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몇 번 말씀드렸죠. 어쨌든 전통 격공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겁거나 우리가 중관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무겁거나 잡되거나 하면 전념하지 못한다. 전념. 여러 마음이 생기니 쓸데없는 일을 많이 벌린다. 3개 이상으로 혼잡하면 세력 갈등이 생겨 매사 발생이 많아 공을 세우기 어렵다. 격 용신이 길성이면 합거나 극하는 것은 기신이다. 흉성이면 생부하는 것이 기신이다. 기신이 많고 기신을 제거하는 구신이 적으면 파격으로 빈천하다. 상신을 정하면 재관을 중시하는데 관성과 재성은 사회 속성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재관을 쓰라는 게 아니고 재관을 보아서 상신을 쓸 때는 재관을 중심으로 쓰는 방법을 찾는 거죠. 격, 상신, 희신은 사회적 속성의 용도이며 직책, 명예, 직업의 작용, 직업관과 국가 단체의 정의에 쓰인다. 상격은 일간, 체죠, 용, 건왕하고 균형을 이룬다. 중격은 일간은 약하지만 격, 용, 상신이 왕하다. 합격은 일간도 약하고 격, 용신도 약하다. 일단 구분할 수가 있죠. 앞에는 좀 격국 관점에서 논한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업부 용신, 업부 관점, 체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일간 중심의 업부 용신과 희신은 개인적인 용도, 건강, 재물, 육친 등 개인적인 기준을 판단한다. 일간 중심의 업부 용신 판단에서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즉 일간이 약하다고 언제나 인비가 희신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일간이 있고 관이 있고 식상이 있고 인성이 있고 일간이 약하면 관이나 식상은 다 기신이죠. 그런데 식상이 관을 극하는 관계로 관이 일간을 극하는 그런 역량을 감축시키죠. 그래서 식상은 이때는 업부의 관점에서는 희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재주가 있달지 기민하게 이러는 것. 격이 미흡하여 업부용신을 취하는 명조는 물질적 조화를 우선하고 육친의 안정을 추구한다. 격은 좋으나 업부가 흉하면
대외적 발전이지만 가정 환경은 불미하다. 업부는 좋으나 격이 흉하면 가정 환경은 만족스러우나 대외적으로 불만족한다. 이제 여기서는 이것을 체라고 보시면 돼요. 체와 격. 업부가 흉하다는 말은 체의 균형이 망가진 경우죠. 격이 흉하다는 것은 격이 파격 또는 불성격 뭐 이런 것이죠. 조후용신. 앞에서 조후용법을 우리가 보았죠. 한난 조습을 조절하는 글자. 그러니까 목과 금을 중심으로 보는데 목은 한난에 민감하다. 그래서 겨울, 나는 여름. 원래 나는 봄인데 여기서는 여름이죠. 난염, 한냉 하죠. 조습은 공간적인 개념이다. 조습은 지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미월, 수월 플러스 화성. 이것은 조. 축, 진 플러스 수성. 이것은 습. 한나는 원령을 중시하며 염은 천간, 열은 지질봄. 염렬하다. 맞죠? 염렬. 한나는 시간 개념을 포함한 어떤 사건의 처리 시간의 문제, 습득 시간의 장단. 조습은 공간에서 장소적인 적응력, 환경의 문제. 온도가 지나치게 한냉하면 시절이 맞지 않다. 다른 시간의 상황을 희망한다. 시간을 두고 장기 계획을 짜야 한다. 습도가 맞으면 기반이 있는 것이다. 대체로 집안이 평탄하고 인덕이 있다. 조습사주죠. 조우는 쉽고 편안한 것, 안정되고 쉬운 것, 만사 술술 잘 풀리는 것, 마음이 편한 것 이런 거죠. 그러나 조운에는 게으르거나 나태하기 쉬워서 발전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일간 중심의 두 가지 용신 중 조우가 적절하지만 업부가 끝나면 편안한 방법을 취하여 살아간다. 똑같이 조우는 체의 영역에 속합니다. 체. 그래서 평형용신 이게 업부용신이죠. 평형용신과 조우용신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 평형이 깨져 있는데 조우용신은 구비되어 있는 경우, 조우용신이 평형용신을 역량을 침탈하고 평형용신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조우 쪽으로. 업부가 적절한데 조우가 불급하면 힘들게 개척하면서 살아간다. 조우는 마음 편하고 속 편하고 술술 마음 먹은 대로 잘 풀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우가 좋으면 신간 편하다 이런 상황이죠. 용신과 희신의 용도. 용신은 지금 여기서는 지금 격국의 어떤 그 상신 이런 걸로 쓰였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용신의 용도. 용신은 격이나 세력에 의해 정해지며 격이나 세력을 다루는 용도다. 이게 상신이죠. 격국문의 상신. 어떤 육신을 쓰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의지의 방향, 격국의 의향이죠. 상신이 어떤 것인가 결정되며 그 영향력에 따라 육신과의 기능이나 역량을 파악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정인이 용신인 경우, 정인이 상신이다. 정인이 필요한 글자이고 좋은 용도로 쓰인다. 이럴 경우에 정인이 상신이면 지식적 능력으로서 문학, 어학, 인문학, 인류학, 학습 능력이 있다. 관인상생의 인성 용도는 행정 능력, 관인상생, 시험 능력, 진급 능력, 교육 능력, 근무 능력 등으로 관로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능력이다. 식상의 태왕시 인성의 용도는 기획 능력, 전략 전술 능력, 마케팅, 예술적 능력, 미적이나 음악적 감각 능력 등으로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으로 살아가는 용도. 정인의 좋은 점과 정인의 길성,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서는 관성의 길성, 여기서는 식상의 길성. 동시에 다 얻는다는 거죠. 우리가 격국에서 성격됐다. 성격. 상신이 자기 역할을 다해서 격국이 성격됐다 그러면 원령용신, 즉 격국과 상신의 우성인자, 이것을 득한다. 칠살이 식상을 이용해서 흉성을 제화하면 칠살과 식상의 우성인자를 얻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다 그런 말입니다. 상관폐인의 경우 국가 자격증, 인성이죠. 인성. 관살이 태왕하여 신약한 경우 정인용신이면 관살이 태왕할 경우 식상이 우선인데 신약의 인성을 용함으로써 사회생활에서 노동력과 기술력으로는 살지 못하는 것. 운에 따라서 각자 다른 용도로 사용되며 운이 흉하면 무노동, 무기술자. 신약 제다한 경우 정의는 의존과 의탁의 능력으로 타인이나 타 기관을 이용하는 능력을 보유. 주식, 부동산, 대가성 투자, 이자놀이, 임대업, 셔터맨이라. 희신의 용도. 희신이 건왕하면 복록이 두터운 것. 상신은 용신이죠.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용신은 상신의 개념이 주로 중심 개념이다라는 걸 머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염두에. 상신은 격의 등급에 영향을 주고, 상신은 격국을 이루어주는 것, 격국답게 해주는 거죠. 주고 직업의 품질에 작용하고, 희신은 용신의 등급, 상신이죠. 이것은. 상신의 등급에 영향을 주어 능력의 품질에 영향을 준다. 주어법에서는 격신이 있었고, 그다음에 용신이 있었고,
청용신이 있었고 희신이 있었죠. 청용신이 우리 격국론에서 말하는 상신과 맥이 많이 통하죠. 나머지 주옥부에서 용신과 희신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희신의 범주에 속한다. 상신에서 말하는 주신, 주신, 즉 격은 원령용신, 이런 정도로 비교할 수 있다. 여기서 지금 이 텍스트에서 용신은 격국에서는 주로 상신이나 뭐 희신 이런 걸 다 포괄하는 용도로 생각하시고, 억부용신에서는 그냥 희용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 실제 실무에서 얻은 내용, 다른 또 자료를 같이 발췌하고 또 섞어서 정리한 내용, 이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통변 용도로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도 많이 해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일가는 희신에 해당하는 육신을 좋아하고 따르는 특성이 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의지한 특성도 있으며 일가는 일제 육신을 따라가는 경향이 강하다. 일지는 우리가 배우자궁, 그다음에 뭐 직업궁, 뒤에 그 직업궁에서 이런 관점에서 보거든요. 뭐 우리가 통상 또 건강궁, 그런데 우리 맨 앞에 격국론에서 일지로서 보는 격, 천원, 이런 뭐 무슨 격 이런 거 했잖아요. 일지가 재면 뭐 천원 좌재 이런 식으로 일지 재성인 격국 이런 식으로 봤잖아요. 그만큼 일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육친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지에 편중되거나 기세를 얻는 것은 그 사람의 육신의 특징이 된다. 직업은 격과 용신으로 정해진다고 보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격, 원령용신, 격국용신, 즉 상신으로 정해진다고 보는 것이지만 세밀한 방향은 용도에 따라서 정해진다. 즉 격과 또 다른 세력을 다루는 용신의 용도가 직업이 된다. 또한 용신의 용도와 역량의 그 직업을 대하는 심리학 원인과 능력이 결정된다. 재관을 같이 봐야 돼. 분명히 재관. 재관이 첫째는 희용신 여부, 그 다음에 재관이 의지하는 재관의 의지처, 재관을 돕는 글자, 이런 것을 다 같이 보아서 판단하는 거죠. 재성과 관성의 상황에 따라, 인성과 식성의 상황에 따라 업무 능력이 고죠. 이게 재관을 중심으로 재관에 다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글자들이죠.
육친궁의 희신이 등명득세하면 해당 육친의 물질적 복이 있음. 궁은 조력의 여부를 본다. 궁은 능력, 자질, 조력 이런 걸 보고요. 성은 자질은 자질, 성은 자질을 봅니다. 그리고 인연, 장단, 정분, 심천 이렇게 보죠. 생각의 어떤 깊고 다짐, 인연의 장단, 그 다음에 그 육친성의 자질, 우열 이런 걸 보고요. 궁은 이 능력과 자질은 약간 다르죠. 능력은 주로 금전적인 능력, 예를 들어서 재주가 있다고 해서 뭐 자질이 있다고 해서 항상 현실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다음에 나에게 조력하는 여부, 조력 여부 이런 걸 중심으로 봅니다. 처성이 희용신이고 희용신이면 처가 자질이 있다. 나와 인연이 깊다. 나와 정분이 깊다. 이렇게 보는데 배우자궁이 희용신이고 튼튼하고 뭐 좋은 역할 한다 그러면 처가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금전적인 조력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육신의 기본 간법. 이제 앞에서도 계속 본 것들입니다. 정관, 조건, 일간의 강약을 살피라. 우선. 그런데 격국보수가 일간의 강약은 나중에 등급을 정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일간을 강약 살피고 관이 약할 경우 먼저 관을 돕고 후에 일간을 살핀다.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관의 고절을 보는 방법은 당령하고 투관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 다음이 당령한 것. 천간에 투관하고 통근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월을 기준이고 그 다음에는 이런 것이 월에서 이런 것들과 관계없으면 그냥 투관한 거 통근한 것을 찾는 거죠. 간제에 투관하지 못하고 투관에 통근하지 못한 것은 논하지 못한다. 실제 적용하는 어떤 그런 차원의 그 팔자 해석에서는 반드시 투관, 당령, 투관, 통근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 요소들입니다. 희신, 정관에서 희신은 재성과 인성이 기본이죠. 재성의 생조, 근으로 생겨난 근. 이 경우 무리 중에 으뜸이다. 인성의 호의, 상관의 해로움부터 보호하는 것. 폐인으로서 관이 드러나 보이게 하는 인성과 적합한 인물됨을 보는 것. 폐인. 상관격의 폐인은 자격 요건이지만 아까 그 상관 폐인은 뭐 국가 자격증 이런 거죠. 관을 수호하는 인성의 경우는 관에 적합한 인물력을 보는 것이다. 정관의 기신, 관성이 약한 경우, 식신이 태왕한 경우를 볼까요? 작은 일, 큰 일을 그르치는 것. 양일간의 양.
그냥 탐합, 의미를 가는 극해, 그 다음에 인성의 설기,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없는 것, 평소에 1등이지만 시험에 불합격, 공을 인정받지 못함, 나의 급수보다 낮은 곳에 속하게 됨, 상관, 경관, 무시하는 행동, 개혁하고자 하는 행동으로서 관의 시각으로는 적합하지 못한 행동을 보인다. 이런 경우들이 관이 약한 경우 귀신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희신을 상극하는 경우, 제극인, 관을 소호하는 것이 극을 입으니 자격이 없음, 자격, 권리 상실, 관을 생조하는 것이 귀신이 되니까 이것은 인성이고 재성이죠. 물이나 부하가 나의 자리를 노리는 것. 제극인은 그런 것이고요. 궁겁쟁제, 재성이 극을 입어서 자신의 토대를 잃을 것 같으니 이탈, 낙양, 낙향. 관계에서 일간과의 관계를 반드시 또 봐야 되는데 일간과의 관계, 인성과의 관계, 재성과의 관계, 식상과의 관계, 살과의 관계, 겁제와의 관계. 제격과 관격에서는 일간의 강약을 먼저 살피는 것이죠. 일간과 관 중에서 약한 것을 생조하되 강한 것을 극설하는 것이 아니다. 약한 것은 도와야 되지만 일간의 근이 인성에 있으면 관나왕에도 두렵지 않아서 상관이 극과하는 것을 능히 대처 가능하다. 일간의 근이 비겁에 있으면 인성, 비겁에 있으면 관을 생조하는 재력과 우려가 있으며 만약 더더욱 비겁이 무거우면 재난이 있다. 관성의 인성, 재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상관의 극해로부터 관을 보호, 재는 관성의 뿌리가 되어 보좌. 재성과 인성이 서로 긴첩하면 공이 허사가 되는 것이죠. 예. 서로 장애가 있다. 예. 예. 인성은 관에게 희신이지만 과다하면 꺼리게 되는데 인성과다. 관의 귀함이 설기 되어 도탄의 징에 이르고 관이 쇠약할 때 인이 과다하면 귀함은 사라지고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공이 타인에게 돌아가면 평소 1등하는 시험 불합격, 직장 부실, 남편 실패 등에 응한다. 재성과의 관계, 재성은 관의 근이 되어 생조함으로 귀에 불을 더하는 것. 정관이 중심이니까 귀고 이것은 이제 정관을 위해서 기여하는 거죠. 그래서 부. 운무에서 재를 만나면 갑작스러운 도약이 가능하다. 관이 과다한 경우 재를 만나면 일간을 더욱 약하게 하여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기 능력 외에 이것저것 담아 훗날 지책받는다. 관이 과다한데 재를 만나는 것은 재가 관을 넘어 귀하게 해주는 인성을 침해한다. 그러니까 생하는 관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재, 관, 인, 일, 간 이렇게 있죠. 이렇게 생이 되죠. 이 관이 그러니까 중간에 생을 받는 거예요. 수생자죠. 수생자. 수생자가 1번 생을 받을 마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때 생을 받을 마음이 있을까요? 후생자가 재성이 관을 생할 때 만약에 관이 약해야 되겠죠. 관약. 그래야 생해주는 걸 반갑게 흡수할 수 있죠. 흡수 상황. 너무 약해도 안 되지만 그래도 너무 약하면 도리어 흡수하다가 소화불량이 되는 거죠. 흡수해야 되고 배도 고프고 소화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인성으로 그것이 그 관이 다시 인성을 돕는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관이 재생을 싫어하거나 감당하지 못하면 쟤는 결국은 인성으로 넘어가서 인성을 극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럼 관과 인과 일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성이 관의 생을 받아들이려면 이게 흡수 가능하고 소화 능력이 있어요. 소화력. 너무 강해서 흡수 불가능, 아니면 너무 약해서 이건 왕하죠. 불가능. 소화 불능. 이것은 극약한 거죠. 이렇게 너무 강해버리면 관은 또 인성을 오히려 인성이 완전히 관이 말라버리든지 넘어가든지, 너무 약하면 또 관은 넘어가서 일간과 작용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관이 과다한데 재를 만나는 것은 재가 관을 넘어서 인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재는 관을 생하고 관이 인을 생하는데, 관이 과다하면 재의 생을 받지 않게 되고, 관을 생하지 못하는 재는 그 본성인 인성을 갖게 됨. 다른 십신의 생각도 동일한 이치로 출현한다. 하인이 주인을 속이는 것, 부하가 상사를 극해하는 하극상, 제자가 스승의 자리를 탈취한다. 관을 생조하는 재를 비겁이 극해하면 관의 근이 상하는 것이므로 고군분투해하고 재를 겁탈하여 관의 근기가 사라지는 것이니 재관이 모두 불구가 되는 것이며, 사회상으로는 금전과 직업 이런 것이 몰락되고 가정사로는 특히 가족이 흩어진다. 직원이 없는 사장, 관객이 없는 배우와 같다. 인간사에서 받을 권리와 줄 의무는 재관의 화평에 있다. 식상과의 관계. 관이 꺼리는 것은 충파 또는 상관이죠. 상관은 관을 위협하고 충국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 관은 자신을 위협하는 상관을 미워하게 되니, 상관이 관을 위협하지 않는 사주라면 그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게 된다. 이것은 관을 극하는 상관이 예컨대 금수상관, 희경관 이런 거죠 있잖아요. 그렇게 상관이 관을 위협하지 않는 사주 이런 거죠. 그러면 상관은 재를 생하죠. 그래서 그 아내는 재죠. 남편으로부터 한없는 사랑. 도리어 상관이 재를 생하고 재는 관을 생하고 순환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남편이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는 상황이다. 관이 과다하면 식상에 쓰임이 필요하며 과다한 것을 항상 덜어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관다이면 관다. 살로서 취급하며 가살해야 하지만 가살. 무슨 가살. 다룰 가짜죠. 살을 다뤄야 돼. 극신약이면 대처 불가하니 관을 따라야 하고 상관을 따르면 안 된다. 종할 때 종. 관을 따르는 것은 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자신의 처지를 알고 순응하는 것. 다만 상관의 입장에서는 과로하고 스트레스다. 따르는 것, 여기서 상관이 있으면, 관과 상관이 있으면 그 종관격은 아니죠. 종관격은 아닌데 순응하는 것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순응. 식상은 관을 해야지 못하지만 식신은 관을 지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준다. 또 합도 하죠. 식신은. 양간의 식신은 탐합 만관하여 용에 빠지게 하고 음간의 식신은 과다하게 하여 병들게 한다. 관이 쇠약하면 더욱 식신 상관은 모두 관에게 이루지 못하다. 살과의 관계. 관에 살이 있으면 일간을 더욱 약하게 하니 중대한 위협이 된다. 합살이나 극으로 다스리면 위협을 벗어나지만 관과 살이 비슷하면 불미하다. 시간과 힘의 낭비가 많아 일간은 스스로를 상하게 한다. 겁제와의 관계. 관과 겁의 관계는 피할 수 없는 경쟁 관계. 때로는 서로 도움을 주는 동반자 관계가 된다. 태강하는 관이 쇠약한 겁제를 충파하면 일간의 근을 상하게 하니 동반자를 잃게 되고 관이 쇠약하여 겁제를 다스리지 못하면 관에 대적하여 관의 힘을 마모하니 귀를 잃는 것이다. 겁제가 난폭하게 불며 재를 극하면 관은 겁제를 극하여 재성을 구제한다. 이렇게 어떤 십신 또는 어떤 격 이런 것들을 보는 기본적인 방법이 각 십신마다 연결돼서 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한 거죠. 지금 여기는 정관격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정관이 용신인 경우 이러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방법을 좀 잘 정리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상관격이 편관이죠. 편관인 경우 똑같습니다. 성격 조건, 그다음에 성패, 일간과의 관계, 다른 십신, 인성, 식상, 재성과의 관계, 정관과의 관계, 양인과의 관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여기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양인을 보는 법. 살과 인이 양정하면 귀하다. 양인이 약하면 관살을 두려워하는데 이때는 식상으로 양인을 보호하여 흉역을 막아낸다. 식상으로 양인을 보호. 양인이 과강하면 이미 상한 것이니까 귀함은 없지만 신성은 강하고 의로움이 있다. 살과 인 중에서 약한 것을 돕는 것.
살은 재로서 도와 근을 제공하고 이는 인성으로서 도와 귀가 장구하도록 한다. 살을 돕는 재를 극해하면 귀를 버리고 낙향한다. 인을 돕는 인성을 극해하면 버림을 받는다. 인이 중첩되면 살이 쇠하는 것이고 살의 근이 되는 재를 극해하면 모두 없어진다. 양인격은 특수하게 항상 살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살을 보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걸록이나 겁제 이런 격은, 걸록 월곡 격은 살을 쓸 때는 살을 쓰고 나서 제어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흉신을 쓸 때, 우리가 주법도 마찬가지고 격구법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신, 사흉신이죠. 흉신 격이 아니고 흉신을 용하는 경우. 제가 상관의 생을 받는 경우죠. 그래서 상관을 쓰는 경우죠. 그러면 상관은 어쨌든 그 기본적인 특성이 관을 극해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상관의 흉성이 발휘되지 않도록 인성으로서 상관의 흉성을 다스리는 글자를 갖고 있으면 더 좋은 것이죠. 그런데 악신을 악신으로 다스리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양인이나 겁제 뭐 이런 격에서 그 흉신이죠. 그것을 살로 다스리는 경우. 이때도 살은 흉신이죠. 그래서 이 살을 제화해야 된다. 이 두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흉신을 우리가 격국에서 쓰는 경우, 그 다음 격국론세로는 안국준 선생이 그 격국론을 잘 정리해서 한 자료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서 성격 요건 용신이라고 그냥 인성용신, 정관격의 성격 1 인성용신, 2 재성용신 이렇게 하는 거, 이 용신은 상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걸 유념하시면 됩니다. 이 지금 내용은 아주 세세하게 잘 정리를 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투간자 위주로 격을 정하는데, 앞에서 그 설명드린 그런 내용 보셨죠? 사생지, 사정지, 사고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각 그 월지별로 또 어떤 것을 우선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하는지 설명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격국의 성격 요건, 파격 요건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여러 번 읽어보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부분은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통변이나 이런 데 필요한 것들을 제가 따로 모아놓은 겁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것들입니다. 용신은 상신은 천간에서 찾아야 한다. 격신, 소위 말하는 격국은 지지도 가능하다. 상신은 동하여야 하므로 천간에 찾아야 된다. 예외적으로 지지에 회국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길격은 상신이 없다 해도 파격은 아니다. 흉격은 상신이 없으면 파격이다. 격국의 성패는 대운까지를 보고 변격도 대운까지만 본다. 신강약은 극신약만 아니면 성격하는 데 문제가 없다. 생왕고, 생왕록고 이게 지지에 하나라도 있으면 극신약은 면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패를 보는 경우 성패 월시로 격하고 있어도 합으로 인정. 조우를 안 봐도 되는 월 진, 신유술월 창광선택은 술월도 조우를 봐야 한다. 조우는 아까 앞절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월, 술월의 지지에 화성이 있는 경우 이것은 조의 조 조는 수 습 그다음에 진, 축, 수상 이것은 조 플러스 화 이것으로 조절을 하는 거죠. 조가 필요한 월 인묘월 이건 여기서 말하는 조우는 지금 음양을 의미하는 거죠. 음양 사오미월 다만 임계수 일간이면 조울 일간이 겸하니 이급한 경우는 아니다. 해자축월 일간이 병정화이면 조이국은 아니다. 본기 투간이 아닌 경우 대운에서 격이 변한다. 본기 투간이면 격은 불변한다. 성패가 변할 수는 있다. 세운에서 격은 불변한다. 길격은 격만 안 깨지면 무난하고 흉격은 상신이 중요하다. 흉격 용신도 완전히 제압하는 것은 폐격이다. 그렇죠. 편관이 확인사살하는 것은 불가하다. 즉 원국에서 제사라의 성격이 되는데 운에서 다시 제사라면 관제 좀 중요한 격이 불분명시에는 투관자 중에서 강한 자 투관자가 많은 경우 병화가 인월에 병무갑이 투관했다. 그러면 겸격이다. 상호관계 그러니까 자평진에서 겸격은 주차가 있다고 그랬죠. 주차 수임을 기다리는 것이 차입니다. 본기 투관시 무기토가 진술충멸인 경우 갑을목이 진월생인데
갑을 무토가 동시 투관 시에 무토는 격신이 불가하다. 미월에 기토 이런 때도 기토는 불가하다. 어차피 동시 투관하면 목극토가 이루어져서 토는 쓰기가 힘들죠. 여기 중기가 동시에 투관 시에 강한 것이 격이다. 자평진에서는 여기가 강하다고 보고 있죠. 조우의 실속 여부, 무기토 일간이 해자 추거리면 가난하다. 천간에 합이 있는 경우 합한 후 남는 것이 길시면 파격이어도 무난하다. 이런 건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통근이 없으면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육친이 무용하다. 오로지 진술충멸에만 통근하고 있으면 묘지. 오로지 진술충멸에만 통근하고 있으면 묘지. 다른 곳에서도 동시에 통근하면 고지다. 꺼내 쓸 수 있는 거죠. 갑일간이 오로지 미토에만 통근하면 미토는 갑의 묘지. 다른 지지에 묘목이 있으면 미토는 갑목의 고지. 고지에서 출간하여 사용 시에 충을하면 깨진다. 불투관 시에는 충을하여 개고가 가능하다. 이건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고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성패가 애매한 경우 흉신이 통제가 없으면 파격으로 간주한다. 이왕이 애매한 것은 파격으로, 혼잡하고 많은 것은 흉신으로 보듯이 성격 파격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신약에 식신 제사라는 경우 식신은 일간을 생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동가이론이죠. 인비식이 내부, 나의 같은 동가, 재관은 외부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그냥 신약의 식신 제사라는 경우 식신은 일간을 생한다기보다는 일간과 한 집안 이런 거죠. 출산택일의 종격을 잡아주는 것은 불가하고 반드시 대운을 봐야 된다. 원루는 천간 위주로 보고 대운에서 격이 바뀌는 경우 자오묘일은 불변한다. 5월 그다음에 장생월을 변할 수 있다. 본기 투관시는 불변하는데 5월 장생월 자묘 6월은 불변하고요. 가변하는데 본기 투관시 불변. 진월은 모광절이니 갑을목 무토 투관시에 목으로 격을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중요 투관시에 대운에서 본기가 오면 본기로 격을 취한다. 개인 신상 가정사는 억부로 간명해도 무방하다. 합이 풀리는 경우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십시오. 합이 풀리는 경우 갑기합은 갑기경 그 다음에 을 같은 글자 갑기 합인데 갑이나 기가 오면 풀리고 둘 중에 하나를 극하는 거 경이 또 을이 오면 풀리고 그 다음에 힘을 빼는 거 모호한다고 하죠. 마모 그러니까 재죠. 재 갑의 재는 무 동성이죠. 기의 재는 개 이게 오면 해소가 된다. 그래서 해소가 되는 글자들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였죠. 합이 해소되는 경우 1번 같은 글자 도 이게 두 글자죠. 각각 번째 각각을 극하는 글자 동성. 세 번째는 각각을
암호, 도, 도는 설이고요. 모, 동성으로. 그래서 총 6글자가 되는 겁니다. 합하는 글자의 도의 동성상극, 동성의 도섬, 해합, 해합. 합으로 기반되는 중에 그 중에 한 글자가 오면 합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글자가 합을 하여 합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제 좀 고민해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 갑기합의 경우 갑운이 오면 갑갑이 기를 합함으로 기토는 더욱더 묶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는 풀어지는데 다시 합하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갑목의 영향은 회복. 대운의 갑이 원국의 기토를 합하여 원국의 갑기합은 해소되지만, 그죠? 원국의 갑기합은 해소되지만 결국 기토는 다시 합반되는 걸 보아도 된다. 그러니까 갑기합을 하고 있는데 갑운이 오면 다시 기토는 묶이고 갑은 해방되는 거죠. 이 운에는 당연히 갑목의 기운이 왕해지죠. 기토운이 오면 원국의 갑기합에서 이것은 해방되고 이것은 갑은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가 묶이고 하나가 해방돼서 그 해방된 글자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태죠. 지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갑기합의 경우 기토가 오면 기는 갑을 합하니 갑목은 더욱 기반되고 하나는 풀려나죠. 기토는 영양을 회복한다. 만약 기토가 격국을 파격하는 글자라면 그 대운에 파격이 된다. 무토가 오면 오히려 기토 영양을 강화하니까 마찬가지다. 자, 갑기 일간 임 주보로 주보. 원국에서 갑목은 합거되죠. 기토는 이제 전체 영양의 상황을 봐서 거리를 결정하죠. 임수가 갑을 생하니까 갑목은 합거되는 건 분명합니다. 만약 갑운이 오면 기토는 원국에서 합거가 되면 합류이고 합리면 합거가 되는 거죠. 갑은 기토 거류가 결정이 됩니다. 갑목은 합거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기토운이 오면 기운 오면 원국에서 갑은 합거 상태에서 해소가 되죠. 이제는 합거이니까 거에서 이제 복원됩니다. 기토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주보법은 각 글자의 거류를 따지기 때문에 격국법과 약간 다르죠. 가분의 갑기합이면 해소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갑이 합거된 상태에서만 합이 해소돼서 갑목이 복원되는 것이죠. 만약에 갑목이 합류된 상태라면 기토운이 오면요. 그러니까 갑목이 합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토운이 오면 갑목이 복원되는 것이고 합류된 상태라고 하면 기토운이 합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류, 합거에 따라 해소, 복원 또는 합거, 이게 결정되는 거죠. 무조건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보법은 지금 여기 앙숙중 선생이 얘기한 이런 해소 방법과는 다르죠. 저는 주보법에 기반을 둔 체계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세밀한 것이지만 고서에서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합이 원국에서는 두 개가 보면 무조건 합,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면 합이 해소가 된다고 보는 것이 또 타당하죠. 고서의 관점에서 이게 타당하지만 주보법은 그렇게는 보지 않는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격국론, 4권의 전통 격국론과 직업론에서 격국론은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